지난 주말에 결국은 경우의 수가 와, 경우의 수가 12개 경기 중에 무려 8개가 있었는데 그 경우의 수가 다 깨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32강에 못 들어갔습니다. 32강에 갈 수 있는 3위국이 12개였고 그중에 12개국 중에 8위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젠장 우리가 10위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가 몇 등이죠? 4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저 순위 5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역대 월드컵에 진출한 이후로 최저 순위를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초로 홍명보한테 특별한 기록을 세워줬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2번 탈락시킨 감독으로 전 세계 최초의 감독으로 홍명보가 등극을 한 거죠. 물론 협회의 문제라든지 그동안 홍명보의 지도력을 문제 삼아갖고 우린 대부분 이 참사를 예견을 했습니다만 막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당하고 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장난이 아닌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홍명보가 사퇴는 했는데 와 사태가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일단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홍명보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베이스 캠프에서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직접 작성할 입장문만 낭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난 2년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고 커다란 책임감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감독은 결과로 증명하는 자리인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번 대회 성적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없이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건방지게 나갔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요. 사전에 기자단들하고 엠바고를 걸어서 진행한 녹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방으로 중계를 하면 돌발적으로 무슨 질문이 나오거나 또는 그와 관련한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걸 대비해서 사전에 기자들만 모아놓고 녹화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건들건들거리면서 질문도 안 받았고 자기가 준비한 글만 딱 사퇴 선언문만 읽고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언문 5분 읽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녹화 방송을 뜬 거고 그거를 우리는 국민들은 사과라고 보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너무 슬프네요. 이런 역대급 유럽파들이 많고 이런 100% 유럽판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좋은 멤버들이 있을 때 월드컵에서 이 정도밖에 못하면은 이거 뭐 다음에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를 아예 뭘 전성기를 날려버렸잖아. 이게 마지막에 될 수도 아니 있는. 전성기를 막판에 황혼을 불태울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뺏어버린 거예요. 사실 북중미 월드컵 한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안 있고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 그래서 지금 홍명보호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도대체 홍명보를 누가 꽂았냐? 홍명보는 왜 이렇게 비난을 당해도 못 자르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국내에 있는 해설가들이 오래전에 얘기된 거다. 이미 한국 축구는 고대판으로 고대 인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의 사장화돼버린 협회이기 때문에 홍명보에 대한 아무런 견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것도 만들었던데요. AI로. 메시랑 호날두가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라스에 나와가지고 호날두가 저 수능 준비하고 있다고 고대 가려고. 사람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런 걸 만들더라고요. 홍명보 감독 자체가 선임 때부터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왜냐면 이미 한번 한국 축구를 말아먹은 적이 있잖아요. 선임 누가 했습니까? 이임생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임생이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 무슨 빵집에 가가지고 설득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면접할 수 있는 감독들보다 저기는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설득했대. 왜? 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건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도 대충 이루어진 거였지만 클린스만을 조기에 성적 부정으로 자르면서 그 연봉을 다 보존해 준 상태였잖아요. 그 연봉 다 주고 1년 쓰고 쫓아나니까 1년 넘게 조금 넘게 쓰고 그래서 홍명보를 불러서 홍명보를 싸게 썼어야 되는데 홍명보도 38억을 받았다. 클린스만이랑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홍명보는 38억이 아니라 20억이다라고 축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세후로 계산해서 20억인 거고 세 전에 그 기타 들어가고 있는 모든 예우를 다 보태면 38억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협회가 자르면 다 물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연봉을 다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남은 임기가 6개월이에요. 즉 임기 기간 중한 20억 중에 10억은 이미 받아 챙긴 거고 나머지 10억만 안 받는 선에서 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지만 가고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니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포르투갈 출신의 그 코치들이 있어요. 막 피지컬 코치부터 전술 코치 이 모든 사람들이 주앙 아로소를 비롯해갖고 얘네들이 대놓고 그랬거든요. 홍명보는 바지다. 내가 작전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해갖고 선수 선발이라든지 모든 거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이 코치진한테 나가는 것도 두당 한 3억 5천 이상씩의 연봉들이 다 따로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6개월 후면은 아시안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큰 대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손흥민이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그 대회인데 그때까지 그럼 누가 이끌 거냐? 지금에 있는 대표팀을 누가 이끌 거냐? 진짜 만약 주앙 아로소가 감독으로 뽑혀갖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든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안컵이 7개월 뒤에요. 네. 7개월 뒤라고 해봤자 2027년 1월인가 그래. 그러면은 내년 겨울이에요, 그냥. 아니, 올 겨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올해 이제 또 A매치데이 몇 개 없거든요? 그거 한 몇 게임하고 또 아시안컵 가야 되는데 이것도 누가 하나? 이거 누가 전술을 세워서 한국 축구를 바로 잡을 것인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축구협회가 그럼 다음 감독 선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차피 정목이도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직 쇄신을 하고 개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미 다음번 조직 선거를 위한 체육관 선거가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라는 거야. 원래 그 정관에 보면은 100인 이상, 300인 이내 선거인단 투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예요. 요거를 뭐 선수 출신, 감독 출신, 뭐 심판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인들끼리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인에서 300인 사이를 선거인단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정몽규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투표 차이로 이겼어. 그 체육관 선거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지? 그때 정몽규 뽑았던 사람들이 정몽규 걔를 뽑겠지,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요. 그냥 우리나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원 종목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인 거고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 안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규나 운영 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를 터치하지 못해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지네들끼리의 그룹인 거야. 이제 사단법인 같은 건 거야. 이것들이 1년에 광고료, 스폰서료
이용료료 뭐 이런 걸 해갖고 수익만 1,000억 이상을 올려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안에서 150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거 갖고 운영을 하는 엄청나게 큰 체육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독 코치비로만 300억 가까운 지출을 해도 감독을 이중으로 해갖고 크린스만 한 번 주고 다 갈고 또 새로 한 번 줘도 그 돈으로 돈이 나가고 나게 되면 그건 협회 결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네들끼리 체육관 투표를 하게 되면 또 정몽규 비슷한 놈이나 또 홍명보 비슷한 놈이 뽑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웃긴 게 대한축구협회가 1년 예산이 한 1,300에서 1,800억 사이거든요. 와, 1,800억. 월드컵 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죠. 네. 광고나 스폰서가 붙으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 뭐 있는데 한 20-30%가 된대요. 근데 이거를 세금으로 하면은 그 150억 세금을 대주고도 국가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조직이 대한축구협회인 겁니다. 그 세금 더하기 뭐 스포츠 토토 기금 이렇게 합하면 300억에서 500억이 그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네. 스포츠 토토도 있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이렇게 쓰는데도 해먹는 거는 지네들끼리 해먹는 거잖아. 결국.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도 감사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 축구협회가 또 짱나는 거는 뭐냐면 피파에서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뭔가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거를 한다고 할 때, 야, 피파에서 가만 안 놔둘걸? 이러면서 개겨요. 이게 참 힘들어, 이거, 하기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축구협회 질타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 안 뽑으니까 이런 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개혁이 될 리가 없단 말이야. 이 간접선거 방식 안에서는. 왜냐면 선거인단이라는 애들 자체가 이미 다 검찰에 그 조언해주는 그 단체들처럼 결국은 다 끼리끼리 다 뭉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냐. 최선의 방법은 제2의 축구협회가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축구협회를,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는 상태에서 제2의 축구협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축구인들을 모으고 국가대표를 모아가지고 국가대표진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구협회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도 선수들을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 선수들이 원하는 협회 소속으로 들어가갖고 나중에 평가전 해갖고 이긴 팀이 가면 된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봐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가 스스로 허가를 반납하고 해산한 다음에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 한국 축구가 쥐고 있는 당면한 이 계파 싸움, 이른바 고대 계열과 연대 계열의 이 계파 싸움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는 거 국가 위상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프로축구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 학원 축구, 우리가 5부 리그까지 있잖아요. 이 다양한 축구계 전체가 사실은 전부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될지 뭔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인들 내부적으로 뭔가 진짜 그걸 뭐라 되겠어요? 독립운동가가 하나 나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제2의 축구협회 생겨야 된다고. 아니, 근데 한 국가에서 한 협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놓고 양쪽에서 서로 정당성 주장을 해갖고 이겨내야죠. 새로운 축구협회가. 그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에 등록을 말소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회장이 그만두고 난 상황이니까 이제는 각 프로 구단이라든지 진짜 축구 행정가들과 축구 기관들이 나서야 되는데 워낙에 카르텔이 촘촘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정몽준이 마지막에 이거를, 이 사당화 해가지고, 왜 정몽규한테 물려주고 갔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고인물이 썩는다고 대한민국 축구 협회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참한 몰골로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홍명보하고 8명의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8명만 같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별 입국이래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꼴 보기 싫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비즈니스 항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대요. 계속 끝까지 빡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와중에 비즈니스 항공권. 뭐 협회 예산 지들이 쓰겠다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전세기를 빌려도 충분히 빌릴 수 있을 텐데 참 마지막까지 하는 꼬락서니가 꼴사납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홍명보의 수제자인 설모 선수는 악플 쓰는 사람들 고발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똥낀 놈이 승질낸다고 지금 안에 있는 그 축구 해설자들도 홍명보 편, 비홍명보 편으로 갈라져 갖고 옹호하는 세력들, 오히려 선수가 잘못했다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개혁에 대한 요구를 해오던 사람들이 또 다시 유튜브 안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홍명보 편에선 평론가들이 있어요? 해설가들이 있어요? 나 한 명도 못 봤는데 누구예요? 이천수,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네. 이제 이을용, 저기 아들이 지금 선수로 하고 있으니까. 선수 출신들은 이제 그런 카르텔에 대항을 못 하니까. 그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제한적으로 하고 선수 출신 아닌 분들은 이제 홍명보 빡세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난 지금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천수 선수는 왜 조사 안 받아요? 수사 안 받아요? 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받고도 뭐 별 그거 없이. 경찰이 그냥 봐주고 통과시켰잖아요. 아, 근데 그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협회가 구성되고, 또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고, 안에, 축구협회 안에 또 이사진이나 간부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를 제일 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 출신 유명 축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행정가나, 축구 전문가나, 이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얼굴값, 이름값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무능력한 행정을 해온 게 지금까지 축구협회 현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선수들끼리 벌써 다음 자리를 놓고 차기 홍명보와 축구협회 자리를 놓고 이것들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